네, 경제현장 오늘 먼저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로 시작합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재테크 정보 가져오셨죠? 세 가지.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5월에는 어린이날부터 부처님 오신 날까지 휴일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휴일을 이용해서 해외여행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5월에 해외여행 간다면 이 카드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5월 해외여행 준비 많이 하는데 사실 해외여행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한 외화,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환전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아마 카드사들 경쟁이 치열할 텐데 혹시 보시니까 어떤 카드가 좀 눈길을 끌던가요? 네,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KB국민카드의 트래블러스 체크카드였습니다. 네. 이 카드는 전월 이용 실적 조건 없이 환전 시에 환율 우대 100%의 혜택 외에 ATM 인출 수수료 100% 면제, 그리고 해외 가맹점의 이용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인데요. 33종의 통화 환전 시에 상시 환율 우대 100%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외화를 원화로, 그리고 원화를 외화로 환전할 때에도 역시나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보통 해외 갈 때는 우리는 신용카드를 썼는데 요즘 체크카드가 인기가 있나 봐요. 이 해외 체크카드 선두주자는 누굽니까?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카드는 하나카드의 이 트래블 로그 체크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 세계의 41종의 통화에 대해서 100% 환율 우대 적용하고 있고요. 해외 결제 수수료와 해외 인출 카드 수수료도 모두 무료인데 특히나 지난 18일부터 이 트래블 로그의 연결 계좌가 전 은행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머니의 한도도 통화별 300만 원까지 늘어났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0만 원까지 늘어났다. 하나카드는 또 남은 외화를 또 지인에게 선물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카드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외화가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이걸 다시 원화로 환전할 때 약 1% 정도의 수수료를 물어야 해서 이게 좀 부담이다라고 하는 고객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개선을 통해서 소액의 이제 환전 외화를 지인에게 선물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다만 기존 회원이 아니라면 이 선물 받은 외화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카드의 서비스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선물 받은 외화를 활용하려면 하나카드 서비스에 가입해야 된다. 기존 은행만이 아니죠. 인터넷 은행, 토스뱅크는 재환전 수수료까지 다시 바꾸는 그 수수료까지 무효화한다면서요? 네, 무료화? 맞습니다. 지난 1월에 토스뱅크가 외화 통장을 선보였는데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이 토스뱅크의 외화 통장은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할 때뿐만 아니라 외화를 원화로 재환전할 때까지도 이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를 한 건데요. 재환전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 은행은 토스뱅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 투자 목적으로 외화를 구매하는 환테크족들 많으시잖아요. 네. 이분들에게는 토스뱅크의 외화 통장이 유리하다라고 입소문이 아주 자자하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재환전 수수료 무료 토스뱅크 장점인데 요즘 신한카드, 소울트래블 체크카드 광고 많이 합니다. 뉴진스가 광고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2월에 내놓은 카드고요. 이 신한카드의 솔트래블 카드는 30종의 외화에 대해서 100%의 환율 우대를 적용을 합니다. 반면에 외화를 원화로 재환전할 때에는 환율 우대 수수료 50%까지만 적용이 되고요. 최근에는 부족 금액 자동 결제 서비스도 추가가 됐습니다. 해외 이용 시에 환전 잔액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이 부족한 잔액에 대해서 연결된 원화 계좌에서 인출해서 자동 환전을 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고요. 이때도 역시나 환전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트래블 카드 또 내놓을 계획이 있는 곳 어딘가요? 네, 우리카드와 농협카드인데요. 일단 우리카드는 핀테크 업체인 트래블 월렛과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출시한 트래블 월렛 우리카드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 카드는 연회비는 2만 원의 신용카드고요. 환전 가능 통화는 45종에 달하고 100%의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통화는 달러, 엔, 유로 이렇게 3종입니다. 우리카드 같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상품도 출시하려고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농협카드도 외화 환전과 해외 결제, 그리고 출금 수수료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트래블카드 올 하반기 중에서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트래블 체크카드 잘 들었습니다. 자, 똑똑한 재테크라이프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주제는 교통비 환급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입니다. 아, 교통비 환급. 요즘 대중교통 이용할 때 K패스 발급받으라는 게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K패스 할인이 많다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네, 사용 자체는 K패스 5월 1일부터 가능하십니다. 대부분의 교통수단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K패스의 가장 큰 장점,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전국권으로, 이제 광역권으로 이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용 횟수 자체는 15회에서 60회고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그리고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률이 꽤 높은데 기존에 알뜰 카드 쓰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죠? 비슷할 것 같은데. 비슷하긴 한데요. 알뜰 교통카드 쓰시던 분들은 반드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환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교통카드 이용하시더라도 혜택 자체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신규로 가입하실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K패스의 제휴 카드사는 총 10곳의 제휴처가 있습니다. 이 10곳 중에서 K패스 카드를 신규로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앱에서 등록을 하시면 혜택을 받으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10개의 카드사에서 발급을 받는다. 그랬군요. 이 서울시에는 왜 기후동행 카드라는 또 유리한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은 사용 지역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시에서 내놓은 카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사용처가 국한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K패스는 전국의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형태도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는 월 62,000원을 내고 횟수가 무제한이고요. 따릉이까지 포함한다면 이때 3,000원이 추가됩니다. 반면에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금액에 따라서 환급을 받는 방식인데 앞서 최대 60회라는 횟수 제한이 존재하지만 전국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는 확실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서울에서는 기후동행 카드,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자체 대중교통 할인 카드가 나왔잖아요. 네. 뭘 골라야 될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경기 도민이시라면 더 경기 패스, 그리고 인천 시민이시라면 인천의 아이패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만든 K패스와 사실상 거의 동일하긴 한데요. 각 지자체에서 K패스의 혜택을 얹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지자체의 카드들은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경기 패스 그리고 아이패스가 이용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교통패스를 이용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러네요. 경기 인천의 교통카드 무조건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곳에 사는 분들. 네. 근데 그곳에 사는 중에서 이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서울 왕래가 잦은 분들이 좀 고민스럽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불리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예. 서울 내에서 금액으로 따져서 한 8만 원 이상 교통비를 쓴다. 그리고 횟수 기준으로는 50회 이상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라고 하신다면 기후동행 카드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횟수로는 50회 미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K패스가 좀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출퇴근 경로를 잘 따져서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네, 마지막 주제는요. 어버이날 선물 편의점에서 금 산다입니다. 어버이날 선물 준비해야긴 하는데 편의점에서 금을 산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최근에 금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저중량의 금을 모으는 일명 소금족이 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이런 고객들을 노려서 카드형 골드바 등 이색 제품을 속속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금족을 편의점들이 겨냥해서 내놓고 있다. 참 신선한데요. 네. 근데 실제 편의점에서 금이 잘 팔려요? 굉장히 잘 팔립니다. 시위에서는 이달 초에 1g의 카드형 골드바를 내놨었는데요. 순식간에 매진이 돼서 정말 화제가 됐었습니다. 또 1.87g의 상품도 보름 만에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됐다고 하고요. 3.75g의 한도는 구입을 한다거나 선물을 할 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얇은 골드바의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올 1분기 기준으로는 1g 이하의 저중량
용량의 골드바 판매량이 지난해 4분기 대비 68%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1g 이하 아주 콩만한, 그런 콩만한 골드 수요가 그렇게 많다는데 이 금이라는 게 그램 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네. 상품 구성이 어떻게 짜여지나요? 네, CU가 내놓은 상품 기준으로는요. 0.5g짜리의 상품이 77,000원, 그리고 1g짜리의 상품이 113,000원, 1.87g짜리의 상품이 225,0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네요. 큰 돈이 없어도 한번 사볼 만한데 저런 금을 편의점에서 누가 사고 있어요? 네, 연령층으로 봤을 때에는 3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CU가 자체 앱 포켓 CU를 통해서 카드형 골드바를 구매한 고객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30대가 전체의 41.3%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40대, 50대, 20대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 30대 사이에서는 아낀 도류로 순금콩 등 소형 순금을 사들여서 인증을 하는 일명 금 챌린지도 역시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어버이날 다가오는데 고민하지 말고 편의점으로 달려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미 편의점에서는 미니 골드바를 판매하는 자판기까지도 설치가 됐습니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카네이션 골드바, 금 목걸이도 선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버이날 선물 좀 고민된다 하신다면 편의점을 찾아서 네. 금을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금을 사는 권유하는데 편의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매출을 독려하고 있는데 금값 전망은 어떻습니까? 괜히 샀다가도 금값이 떨어지면 안 좋잖아요. 네, 걱정이 많을 수 있죠. 이 중동의 지정학적인 긴장 여전한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들이 달러와 금, 안전자산의 수요를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금값 우상향을 그릴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값 편의점에서 파는 금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